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이번 주 실시됩니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유권자는 이번 주 거소 투표를 신청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여야의 비례정당들이 시작부터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오늘 재난기본소득대책을 발표합니다. 집합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와 지자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광주 개신교회 10곳 가운데 2곳이 어제도 주일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총선 출마자들은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들은 이번 주 거소 투표를 신청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이지만 4.15 총선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총선 일정에 따라 몸이 불편해 선거 당일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주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 투표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된 유권자들은 거소 투표를 신고한 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간편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와 회성용 봉투를 발송을 해드리고요. 자택에서 투표를 하고 그대로 회성용 봉투에 담아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소 투표 신고 기간 이후에 코로나19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됐을 경우엔 비슷한 방식의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 공천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 후보를 확정지었고 민생당과 정의당, 민중당 등도 각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를 대부분 결정해서 본선 경쟁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각 정당들이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개혁연대가 동력을 잃어버려서 쉽지는 않겠지만 마지막까지 민생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를 크게 열어갈 기회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차분한 선거운동이 진행되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의 경쟁은 한치의 양보 없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야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고 또 총선 대진표도 짜여지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여야 비례정당들에서는 시작부터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각 당별로 이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천은 선거의 꽃인데요. 누가 훌륭한 공천으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가 경쟁보다는 누가 더 못하나 경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총평해보자면 민주당은 시작은 시스템 공천이었지만 마무리는 친문 공천이었고요. 미래통합당은 시작은 통합 경쟁력 공천이었지만 마무리는 친황 우왕좌왕 공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생당은 시종일관 당내 갈등에 빠져 있고요. 경선도 생략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의 당인지 안철수가 아바타 당인지 헷갈리는 그런 공천을 했다라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 비례정당들도 비례대표 후보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친문 성향 단체와 비례정당을 구성을 해서 사실상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대신 시민사회가 명분을 깔고 민주당이 이에 응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등 4개의 시민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녹색당은 끝내 참여가 좌절됐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우선 미래한국당의 9명의 현역 의원보다 많은 의원을 파견해야만이 기호를 앞설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은혜 의원을 제외하고는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당 비례대표에 등재되었던 후보들이 11번이 아닌 상위 순번의 비례대표 순위를 배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일부 당원들도 지금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88조인데요. 이 88조의 내용은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위해서는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연계를 강화하고 또 이걸 촉진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딜레마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피해 나갈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혜원 의원 등이 친여 성향의 정치인들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후보를 공모 중이지 않습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취지가 좀 무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러려고 그 국가적인 자원들을 낭비하고 수많은 갈등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지난해 4+1 협의체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는가에 대한 그런 자문 회의, 이렇게 하시는 국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등장함으로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망선고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친문이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소수 정당들, 제2의 위성 정당의 등장은 결국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이 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미래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모든 유권자들을 저인 방식으로 쌍끌이 어선 어업처럼 끌어들이는 모두 다 독식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될 경우 오히려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보다도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한 명의 포식자가 생태계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인 비례한국당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아마 명단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한선교, 공병호 공천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원유철 새 대표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야권 통합과 보수 통합에 관련된 인사를 공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야권 통합은 중도 성향의 영입 인사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보수 통합은 결국 친박 인사들을 공천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특히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형아 변호사가 친박 인사로서 공천을 받을 것인가인데 이게 결국 미래한국당 역시 도로 새누리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럴 경우 국정농단 세력 부활과 다시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불러올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목할 만한 공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 속에 건조함은 점차 더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히 다루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은 맑겠고요.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볕이 퍼지면서 날이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겠지만 한낮 기온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기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비가 내린 이후 토요일부터는 또다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와 그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의 19번째 확진자가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타고 온 버스에 승객 10명이 함께 탔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번과 15번 좌석 승객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도 도내 6번째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동선 파악을 계속하고
확진자가 탔던 리무진 버스의 기사와 동승자 등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광주시가 오늘 코로나19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대책을 발표합니다. 광주시는 오늘 추경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등을 이용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과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하는 광주형 긴급 재난소득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며 한편 광주시는 이에 앞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공공요금 동경 등의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민원실에는 칸막이가 설치가 됐고 또 재택근무를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전 고객봉사실입니다. 전기요금 상담과 납부를 위해 하루 50여 명의 민원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한전 직원과 민원인들 사이에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대화하면서 침이 튀는 것을 막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아크릴 판을 설치함으로써 고객님들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저희도 좀 더 자세하게 응대할 수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사무실입니다. 빈자리가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직원들이 교대로 재택근무에 들어간 겁니다. 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 근무자를 제외한 사무실 직원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인 컴퓨터에 업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재택근무에 들어간 직원들 개인용 컴퓨터에 정부 원격 근무 시스템을 설치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목포의 한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공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한방향 식사하기 운동이 민간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긴 하는데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란히 먹고 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전남 지역 음식점 900여 곳이 나란히 도민 안심식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면서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잦아져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논 밭두렁 태우기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부터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논 밭두렁을 태우다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두렁을 태우던 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도로까지 번졌습니다.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불씨도 마른 풀과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졌습니다. 봄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해충을 방제하고 농산물 쓰레기를 태우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도 2호선 도로를 따라 취재를 시작한 지 1시간여 동안 곳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연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촌마을 인근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농사철을 앞두고 일부 농민들이 습관적으로 불을 지핍니다. 이렇게 잡초를 작년에 한 불 안 피웠더니 금방 풀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논에 꽃이라도 태우려고.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시군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벌이 내려지지만 지금껏 단속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고 없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화재로 5인 신고돼 소방차가 출동하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5월부터는 논밭 주변 지역 불피움으로 소방 차량 5인 출동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출동 비용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를 모르는 농민들이 더 많습니다. 신고하고 소방차가 오면 일일이 소방하면서 연락할 수도 없이 그냥 태워볼 수도 있지 시골 사람들은. 논밭두렁을 태울 때 나는 연기로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으려면 시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강화된 처벌 기준이 농촌에서 이뤄지는 무단 소각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외국인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그제밤 9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목격한 외국인 남성이 갓길에 승용차를 세운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러시아인을 추적하는 한편 다른 사람이 차를 몰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구례군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구례군은 지난 18일 경주에서 온 확진자 일행 5명이 구례 산수유 마을 일대와 식당, 사서함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문 지역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사서함 관계자 14명과 식당 관계자 2명을 격리 조치하고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집합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 개신교회 250여 곳이 어제 주일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를 통해 파악한 결과 광주 1,450여 곳의 교회 가운데 18%인 255곳이 주일 예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배를 진행한 교회 가운데 90곳은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교회들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4월 개학 대비 16번째 확진자 산불주의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4월 개학 대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됐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개학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개학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급식실은 어떻게 할지, 예체능 수업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지 교육 현장의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휴교하는 게 답입니다. 당연히 매뉴얼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 개학 후 매뉴얼을 이제라도 제대로 세워주길 바랐는데요. 일부는 온라인 교육을 하더라도 개학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뉴스도 관심사였습니다. 광주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6일 만에 추가로 나타난 건데요. 16번째 확진자는 남편과 함께 지난 2일부터 열흘 동안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 등을 여행한 뒤 지난 12일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와중에 해외여행이라니 어디 안 가는 게 답. 3월 들어 광주에서 발생한 확진자 다수의 감염원이 해외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누리꾼들은 시민 모두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조심해 주길 바랐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은 물론 전국 곳곳에 산불이 잇따랐다는 소식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9일 나주 문평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화재가 난 지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누군가 버린 담뱃불로 시작된 걸로 보이는 이 불로 산 0.5헥타르가 손실됐는데요. 보성과 고흥에서도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이 왜 이리 전국적으로 나는지 제발 산에서 담뱃불 조심해주세요. 누리꾼들은 평소에도 불씨 관리를 잘 하자며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광주의 시민단체가 경선 파행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에 사과와 개혁의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시스템 공천을 표방한 민주당이 이번 경선에서 온갖 추태와 진흙탕 싸움을 보여주었다며 광주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촛불 항쟁을 완수할 수 있는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해 광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용노동청 등 2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광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와 서민 가구들의 생계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고 문화경제부시장이 주재하는 실무회의도 구성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에 이어 광주경찰도 다중집합 행사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다중 밀집 이용시설을 파악한 뒤 순찰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집회 등이 발생할 경우 주최자에게 방역 등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가 집회 현장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연말의 상징인 구세군 자선 냄비가 대전 거리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다시 등장한 자선 냄비에는 성금뿐 아니라 마스크도 받고 있습니다. 대전 MBC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도심에 구세군 자선 냄비가 등장했습니다. 연말이면 도시 곳곳에 세워지는 자선 냄비와 달리 새봄에 등장한 자선 냄비는 조금 특별합니다. 마스크를 기부할 수 있는 투명한 통도 함께 마련돼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용품까지 기부를 받습니다. 금스크라 불릴 정도로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지만 시민들은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 마스크를 선뜻 내어줍니다. 저도 사실은 마스크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는 것보다 마스크 사기가 어렵잖아요. 마스크 한 장이라도 따뜻하게 나누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구세군은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과 위생용품을 환경미화원과 버스 운전사 등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스크와 소독용품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청소부들, 또 택시 기사들, 버스 기사들 이런 분들에게 나누어서 시민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꽃피는 3월 거리에 다시 등장한 자선 냄비는 함께 이겨내자는 시민들의 마음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햇볕의 세기에 따라 색깔이 바뀌며 투과율을 조절하는 스마트 윈도우가 개발됐습니다. 창문 하나로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냉방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대전 MBC 고병권 기자입니다. 특수 제작된 유리창으로 햇볕이 쏟아집니다. 투명하던 유리가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스마트 윈도우입니다. 평소엔 일반 유리창인 70%의 투과율이지만 햇볕이 강해지면 색이 바뀌며 짙은 자동차 썬팅과 비슷한 30%까지 떨어집니다. 햇볕이 비추면 전기가 생기는 광가문 기술과 전기에 따라 색이 변하는 전기변색 소자를 접목한 겁니다. 전원장치가 필요했던 기존의 전기 변색 창문보다 생산비가 최대 절반가량 저렴한 데다 대형 빌딩 유리창으로 활용하면 여름철 냉방비를 아끼고 조명 조절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내 조명을 햇빛의 강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거주자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유리창으로 구현한 이 기술을 필름 형태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시장에 접목이 가능한 이 기술은 국내 중소기업으로 이전돼 앞으로 2, 3년 안에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광주시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국비와 지방비 75억 원을 투입해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 12개와 일반 사업 3개 등 총 15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이를 통해 1,030명의 고용 창출과 290여 명의 인력 양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경찰청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판매할 예정이었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900상자가 판매 시작 30분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나주 한라봉과 상추, 깐마늘과 깐양파 등 가격 폭락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품 500상자를 한정해 구성했지만 신청이 폭주하면서 물량을 늘려 판매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와 롯데백화점을 통해 지역 친환경 농수산물을 6%에서 최고 49%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